최근에 변호사를 감치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드리는 것이고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하 편의상 김용현 장관이라고 할게요. 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먼저 감치의 의의와 요건을 설명드려야겠지요.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법정 질서 유지나 법원의 이행명령 강제를 위한 단기 구금 제도예요. 구속이나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요.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질서 유지, 명령의 이행이에요. 이번에는 15일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음에는 감치의 요건 설명드릴게요. 먼저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법정 내에서 재판방해, 고성, 욕설, 소란, 퇴정명령 불응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감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가 내려진 것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이유로 하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위두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고 퇴정하라고 했고요. 두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를 경고하고 결국은 감치를 했어요.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했고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 분야라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어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을 감치한 것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감치가 된 것은 두 변호사가 김용현 장관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즉 옆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로 이용되는 것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연령, 심신 상태 등으로 불안, 긴장,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옆에 앉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신체,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결정, 전달 능력이 미약할 때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변호사를 감치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드리는 것이고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하 편의상 김용현 장관이라고 할게요. 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15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먼저 감치의 의의와 요건을 설명드려야겠지요.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법정 질서 유지나 법원의 이행명령 강제를 위한 단기 구금 제도예요. 구속이나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요.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질서 유지, 명령의 이행이에요. 이번에는 15일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어요. 다음에는 감치의 요건 설명드릴게요. 먼저 질서 유지를 위한 감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법정 내에서 재판방해, 고성, 욕설, 소란, 퇴정명령 불응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감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가 내려진 것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이유로 하고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 위두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에게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고 퇴정하라고 했고요. 두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를 경고하고 결국은 감치를 했어요.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했고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 분야라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어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을 감치한 것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감치가 된 것은 두 변호사가 김용현 장관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즉 옆에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신뢰 관계인 동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로 이용되는 것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 연령, 심신 상태 등으로 불안, 긴장,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옆에 앉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가 신체,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결정, 전달 능력이 미약할 때도 신뢰 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